안녕하세요. 브랜드 유통의 모든 것, 모두의 도매체를 운영하는 양진호 기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는 편리합니다. 물류도, 배송도, 고객 응대도 싹 다 쿠팡 해주니까요. 하지만 브랜드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 벌고서도 쿠팡을 접었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월 매출 1,000만 원, 5천만 원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걸 보고서 왜 안 되지?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그래도 200은 벌 텐데 왜 그만두지? 그런데 실제로 월 1,000만 원, 5천만 원 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쿠팡을 그만두십니다. 오늘은 로켓그레스에서 월 1천만 원 매출이 나도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로켓크로스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품만 올리면 쿠팡이 알아서 물류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고객 응대도 다 해준다면서요. 노출도 잘 되고 매출도 팍팍 오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 브랜드 상품을 다루고 싶어하는 초보 셀러분들이 그럼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상품도 로켓크로스로 팔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거기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로켓크로스는 브랜드 유통을 제대로 하려는 셀러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는 구조적으로 브랜드 유통에 맞지 않는다입니다. 브랜드 유통은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좀 얕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같은 브랜드 제품은 이미 정가가 딱 정해져 있고 할인율도 제한적이에요. 소매 채널에서는 마진율이 20% 남짓 정도 볼 수 있죠. 근데 쿠팡, 로켓크로스 수수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판매 수수료, 물류비, 보관비, 반품 처리 비용까지 다 붙습니다. 브랜드 마진 구조에서 이거를 감당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후드티 정가 89,000원짜리를 72,000원 또는 5만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쿠팡에서 79,000원에 판매했을 때 수수료 12%, 물류비, 포장비 약 4,000원, 반품 한두 건 터지면 바로 마이너스 됩니다. 결국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쿠팡은 상품 단일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상품이면 결국 한 상품 페이지에서 묶이고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브랜드 상품이 SKU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색상, 사이즈까지 딱 떨어지고 구분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최저가만 보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좋은 도매처에서 안정적으로 매입했다 하더라도 로켓크로스에서는 다른 셀러와의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브랜드 상품은 동일성이 보장되니까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훨씬 더 치열합니다. 브랜드 유통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안정적인 매입, 신뢰 기반의 거래입니다. 총판이나 벤더, 도매업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그 물량을 기반으로 플랫폼별 전략을 짜는 게 브랜드 유통이죠. 하지만 그로스는 플랫폼 주도형 구조입니다. 즉 내가 가격도 판매 전략도 마음대로 짤 수 없고 심지어 고객 데이터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브랜드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처와의 신뢰 쌓기 그리고 장기적인 유통 구조 만들기와는 좀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브랜드 상품은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하나에 5,000원짜리, 양말 2,000원짜리 이런 게 아니죠. 한 번에 7만원, 10만원 상품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로켓크로스에서 판매할 때 반품이 터지면 그 비용은 온전히 셀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반품해도 내가 반품 물류비와 재포장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게다가 브랜드 상품은 시즌이 지나면 바로 2월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곧 재고가 곧장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의미죠. 제가 실제로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셀러가 나이키 스포츠웨어 후드티를 로켓크로스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잘 팔렸습니다. 노출도 잘 되고 쿠팡 로켓 배송이니까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갔지만 2주 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잘 팔리는 상품이다 보니 2주 만에 경쟁 셀러들이 들어오면서 최저가 경쟁이 시작됩니다. 반품 비율은 높아갑니다. 특히 사이즈 문제로 반품이 들어온 상품은 다시 팔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200장을 팔았지만 남은 거는 마이너스죠. 즉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로켓크로스는 좀 편리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류도 쿠팡이 알아서 해주고 고객 응대도 해주고 노출도 잘 되고 트래픽도 깡패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로켓크로스는
PB 상품이라든지 OEM, 자체 제작 상품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상품이라면 마진을 높게 잡을 수 있고 상품 차별화도 가능하니까 쿠팡의 물류와 노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유통은 다릅니다.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고 상품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마진을 얇고 경쟁자는 엄청 많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로켓크로스랑은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브랜드셀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매처와 직접 연결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남들과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소명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전략을 분리해야 합니다. 브랜드 상품은 스마트스토어, 크림, 포이즌 같은 플랫폼에서 더 유리합니다. 이들 플랫폼은 브랜드 상품 소비자층이 명확하고 가격 방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마진보다는 좀 구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출을 노리기보다는 재고 회전, 자본 회전, 브랜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랜드 유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로켓크로스는 구조 자체가 PB 상품, 자체 제작 상품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브랜드 유통과는 애초에 결이 다릅니다. 브랜드 유통은 결국 도매 구조, 신뢰, 매입 단가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하고 그 물량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선택하고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근데 로켓크로스는 그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립니다. 저는 로켓크로스를 브랜드 유통의 약간 우회로로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처음엔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결국 제대로 된 길은 아니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는 편리합니다. 물류도 배송도 고객 응대도 싹 다 쿠팡이 해주니까요. 하지만 브랜드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마진 구조가 안 맞는다.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 브랜드 유통 본질과는 맞지 않다. 재고 리스크와 반품 리스크가 너무 크다. 즉 브랜드셀러라면 크로스보다는 도매 구조를 통한 안정적인 매입과 브랜드 특성에 맞는 플랫폼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유통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비즈니스 미팅 신청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